자, 그럼 첫 번째 개념, 두 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다항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수와 계수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누구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수와 계수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자 x, y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항을 구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 x제곱 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항으로 구별해 냅니다. 이때 보는 뒤에 있는 수가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각각 항에 대해서 x만을 문자로 볼 때, y만을 문자로 볼 때 각각의 차수와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항에 대해서 x만 문자로 볼 때 차수, 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2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몇 개 곱해져 있는지가 차수죠. 그러니 x만 문자로 볼 때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가 그 항의 차수가 됩니다. 자, 그럼 같은 항이지만 y만을 문자로 볼 때는 차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y 문자는 한 번, 한 개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수를 1이라고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같은 항인데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었고요. 그럼 이번엔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중학교 때와 좀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생들한테 개수를 물어보면 숫자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x만을 문자로 볼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제곱 y는요. 2yx제곱이라고 쓰면서 x라는 문자, 이 이차항 앞에 곱해져 있는 전부, 이 y가 이 이차항의 개수가 되어 주는 겁니다.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곱해진 부분 전체가 개수가 된다. 그래서 개수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학교 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개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항을 y만 문자로 봤을 때는 이 y가 개수가 되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y만 문자로 봤을 때는 이 x제곱 y, y 1차 항이고 그 y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개수가 될 테니 이 x제곱이 개수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정확한 차수와 개수의 개념 잡히셨나요? 자, 그럼 아래쪽 항으로 이동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y입니다.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3xy, y도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y만 문자로 볼 때도 차수는 1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개수는요. x만 문자로 보니까 나머지 숫자 취급해서 마이너스 3y가 개수이고요. 자, y만 문자로 볼 때는 y 빼고 나머지 숫자 취급하니까 마이너스 3x가 개수가 되어 줍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x입니다. x만을 문자로 볼 때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1 되어 줄 거고요. 그렇다면 x항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 4가 개수가 되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항에는 문자 y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y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차수를 구해낼 수 없을 거고요. 개수는요, 역시나 그 항 자체가 지금 y를 문자로 하는 항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개수도 구해낼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항은 x 문자도 y 문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차수나 개수를 구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모두 채워보았고요. 우리는 이렇게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다항식에서 누구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수와 차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 x에 대한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x에 대한 2차식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문자 y만 생각한다면 y에 대한 1차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거나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도 누구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x에 대해서 했으니까 x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차수가 가장 큰 항, 2차 항을 맨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x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순으로 내려 쓰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2yx제곱, x제곱 앞에 개수 표현해줬고요. x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항을 둘이 분배법칙 써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4의 x 1차 항으로 표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순으로 적어주시면 이건 x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되겠고요. 두 번째,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y만 문자로 취급해 주시면 y 1차 항과 상수항으로 구별해 내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요. 상수항 먼저 써주시고 y 1차 항 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y에 대해서 라고 얘기한다면 y만 문자 취급하겠다라는 얘기라서 나머지를 상수, 숫자 취급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체크해서 지금 배운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에 문자 x에 대한 차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x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면서 우리가 각각 항의 차수를 살펴볼게요. x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차항이고요. x 하나 곱해져 있는 1차항 보입니다. 상수항이고요. x가 2개 곱해져 있는 2차항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다항식에 x에 대한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항의 차수 2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문자 x에 대한 차수 2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 가지고 있는 항들 중에서 그 문자의 최고차 항의 차수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 주어진 다항식을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y만 문자 취급해서 각각 항을 살펴볼게요. y 2개 곱해져 있습니다. 차수 2, y 하나 차수 1, y 2개 차수 2, 그 다음에 상수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y 2차 항 먼저 이렇게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배법칙 써주시면 y 2차 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y 1차 항은요. 3x 곱하기 y니까 3xy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수항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y 2차 항, 1차 항, 상수항,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빈칸에는 y제곱의 개수인 3x-2 적어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y 1차 항의 개수인 3x를 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